약 1년 전 챗GPT가 처음 소개되었고 사람들은 그 이후부터 GPT와 함께 글을 쓰고 언어를 번역하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분위기를 나타내듯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은 2023년 2월 27일자 표지에 챗GPT를 실었습니다. 기자는 타임이 표지를 기획하면서 GPT에게 물었고 GPT가 제안한 대로 표지화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챗GPT와의 대화 내용이 표지의 일부를 가린 모양이고 기자의 이름에는 가로 열고 인간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매우 인상적인 표지인데요. 그야말로 GPT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성형 AI의 중요한 특징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성형 AI의 등장을 알린 챗GPT에 대한 소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챗GPT의 대항마로 등장한 다양한 생성형 AI의 특징과 활용에 대해서 간략히 제시한 후 실제로 각 서비스를 비교하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등장한 오픈 AI사의 챗GPT는 올해 이어 내년까지도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한계는 무엇인지를 살펴본 후에 GPT 모델별 특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정 생성 과정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여시고 오픈 AI사의 챗GPT 사이트에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페이지에 접속한 후 스크롤을 내려서 Try 챗GPT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회원 가입에 대한 안내가 나오는데 세 가지 계정 중에 선택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생성형 AI 관련 프로그램이 크롬 브라우저에서 구글 계정과 연동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 경우는 구글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 영문 이름을 입력하고 나면 그 다음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뜨고 코드 전송을 클릭하면 몇 분 안에 코드가 전송되어 입력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챗GPT는 어떤 원리로 작동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챗GPT는 생성형 AI 중에서 텍스트 기반의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생성적이라는 말은 기존의 데이터나 모델을 기반으로 정해진 답변이 아닌 사용자와 대화하면서 요구에 맞춰 새로운 답변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글만이 아니라 이미지일 수 있고 음성일 수 있고 영상, 코드, 데이터 분석 결과 혹은 시뮬레이션 결과 등도 포함이 됩니다. 한편 챗GPT는 대규모 데이터로 사전 학습하고 피드백을 통한 강화 학습으로 성능을 개선해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실시간 데이터 반영과 관련된 한계가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픈 AI사는 지난 11월 6일 개발자를 위한 컨퍼런스에서 GPT 3.5는 2022년 1월까지 학습한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고 GPT-4는 2023년 4월까지 학습한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된 상태이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이란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것처럼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요한 내용에 선택적인 집중을 하는 원리가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과 대화하듯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챗GPT의 한계를 드러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생성형 AI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기술적 한계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AI의 환각 현상입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면 챗봇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주 환각에 빠질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성형 AI를 대상으로 테스트한 결과 오픈 AI 3%, 구글은 27%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환각이 발생하는 이유는 챗GPT가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에서 언어의 통계적인 패턴을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단어가 나올 확률을 예측하는 형태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럴듯한 답변을 하는 환각 문제가 발생해서 챗GPT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종대왕이 맥북 프로를 던졌다는 이야기가 인터넷 밈이 되기도 했습니다. 환각의 실예를 보여드리면 장신대 로고를 업로드하고 이 학교에 대해서 소개해달라고 요청하자 빙챗은 성신여대라고 진지하게 소개했습니다.
또한 챗GPT는 연세대라며 매우 그럴듯한 아무 말 대잔치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환각의 빈도는 줄겠지만 완벽하게 해결되기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사의 대표인 샘 알트만이 GPT를 출시할 때 지금 당장 중요한 일을 챗GPT에게 의존하는 것은 실수이며 현재는 미리 보기 수준이라고 한 말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출시될 GPT-5는 환각 문제가 해소될 모델이라고 장담하지만 교차 검색하면서 사실을 검증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성형 AI 서비스는 환각 문제와 더불어 윤리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에서 다양한 위험 요소들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를 요술방망이가 아닌 빨래방망이처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생성형 AI의 사용자 연령을 대부분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18세 미만일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게 하는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자, 이제 챗GPT 모델은 각각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GPT 3.5에서 4로 그리고 4가 전면 업데이트되어 터보 버전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GPT 3.5와 4의 주요 차이점이 무엇인지 GPT에게 물어보았습니다. GPT 3.5는 무료 버전으로 텍스트 기반 응답으로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어 이해 수준이 계속 향상되고 있지만 약 70% 정도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위해선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사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하는데 그 데이터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전보다 오류가 덜 발생하긴 하지만 실시간 데이터를 반영하기 위해선 역시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 속도가 빠르고 자연스러우며 체계적이어서 일상적인 업무에 적합한 모델입니다. 여기서 GPT 3.5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치를 권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것은 자동 번역기인 프롬프트 지니인데요. 지니는 프롬프트, 즉 질문을 영어로 번역해주고 답변도 다시 한글로 번역해준다는 점에서 편리합니다. 응답 속도가 빨라질 뿐 아니라 출력되는 문자 수가 길어지고 출력 중간에 잘리는 현상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웹스토어에서 프롬프트 지니를 검색해서 추가해 보겠습니다. 챗GPT 화면에 다음과 같은 아이콘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 창에 한글로 입력한 후 번역해서 질문을 하면 영어로 바꾸어 주는데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번역해서 질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집과 사랑과 겨울이란 주제로 사연의 시를 한국어로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연의 시를 지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확장 프로그램은 웹 챗GPT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검색 엔진을 기반으로 챗GPT가 최신 자료까지도 참조해서 답변을 생성하고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까지 제공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 확장 프로그램은 챗GPT가 생성한 답변의 신뢰성을 높여주는데 효과적인데요. 웹사이트의 정보 자체가 신뢰할 만한 정보인지까지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적인 검증은 필요합니다. 그럼 웹 챗GPT를 검색해서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웹 챗GPT의 경우 실시간 웹 검색뿐만 아니라 프롬프트 템플릿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화면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처음 사용할 때는 원클릭 프롬프트를 비활성화 시켜두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처럼 챗GPT 3.5가 지닌 한계를 확장 프로그램으로 보완하면 활용도는 충분합니다. 더욱이 최근 모바일 앱의 경우 음성 대화 기능까지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활용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음성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교수가 중국 교수에게 보내는 성탄 메시지를 한국어로 먼저 만들어주고 다시 중국어로 만들어줘. 한국어로 성탄 메시지, 즐거운 성탄절, 행복과 건강이 가득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중국어로 번역한 성탄 메시지, 圣诞快乐
祝您度过充满幸福和健康的时光。 한편 플러스 버전이라고 불리는 챗GPT-4는 창의적이고 고급 추론이 필요한 업무에 적합한 모델입니다. 최근 성능이 개선된 GPT-4 터보는 더 새롭고 더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졌는데요. 이전에는 여러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모델 간에 이동하며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필요한 모든 기능을 한 곳에 모아두었어요. 실시간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는 웹 브라우징,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 달리, 그리고 고급 데이터 분석에 한 번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실시간 데이터 반응의 문제가 해소되었고 다양한 유형의 파일을 업다운로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300페이지까지 요약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용료도 3분의 1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한층 기능을 강화하려면 GPT-4의 경우 좌측 프로필을 선택해서 세팅에서 플러그인을 활성화하면 됩니다. 플러그인이란 챗GPT가 하지 못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3개까지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스콜라 AI는 피어 리뷰를 거친 논문에 접근할 수 있는 해외 논문 검색 플러그인입니다. 스콜라 AI를 활성화할 경우 챗GPT는 질문의 키워드를 기반으로 논문 초록을 참조해서 논문 제목, 요약, 액세스 링크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연구할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오픈 AI사는 11월 개발자 컨퍼런스 데이에서 GPTS라는 서비스를 비롯해 업데이트된 새로운 툴을 공개했습니다. MyGPT는 코딩 없이 누구나 쉽게 일상에서 사용할 GPT를 직접 생성하고 관리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용자는 GPT 빌더를 이용해 GPT를 이제 직접 만들 수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2가지 형태의 빌더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Create로 GPT와 대화하며 만드는 형태이고 또 다른 형태는 Configure로 필수 구성 요소를 입력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각 화면의 우측은 요소를 입력하면 어떻게 구현되는지가 미리 보기 형태로 제시되도록 빌더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MyGPT 서비스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GPT를 개발하고 공유하는 분위기인데요. 오픈AI사는 검증된 GPT를 모은 GPT 스토어를 연내나 연초에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폰이 출시된 이후 생긴 앱스토어 개념이나 이후 산업의 변화를 생각한다면 어쩌면 훨씬 더 큰 폭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처럼 2030년쯤 사물의 90%의 GPT가 장착되면 과연 신앙생활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또 교회는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지 신학적으로 성찰하고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